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때 군산을 대표했던 원도심 상권이 복고풍 테마거리로 변신합니다. 군산시는 영동 양키시장 가구거리 등 중앙동 옛 도심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2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이 거리를 90년대 추억을 담은 거리로 재생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수해가 반복되는 익산 북부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현장 소통의 날 첫 번째 방문지로 낭산 삼북천 등 수해 복구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장마철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익산 제1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가 1년 가까이 길어지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 불편은 물론 인근 상가들은 매출 감소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발견하지 못한 지작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한때 군산을 대표했던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 개발 이후 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앙동 옛 도심을 1990년대 감성을 담은 거리로 조성해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 동안 26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때 군산 최고의 상권으로 꼽혔던 영동 거리. 높은 임대료에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앞 다퉈 입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180여 개 점포 가운데 1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동과 맞닿은 양키시장과 가구거리도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거리가 지금 옛날에는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거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공사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상권도 이전을 하고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지금 많으려면 좀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일대가 1990년대 감성을 담은 레트로 테마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중앙동 옛 도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264억 원을 투입해 복고풍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빈 점포는 건물주와 예비 창업자가 협력하는 상생협력 상가로 활용됩니다. 또 청년은 물론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취업과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교육관과 명장기술 전수센터도 들어섭니다. 기존 상인의 기술과 청년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짬뽕거리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거리 축제도 열어 유동인구를 늘리고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상권 회복입니다. 공실이 줄고 새로운 창업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되살리는 해법으로 복고를 선택한 군산. 상권과 일자리까지 되살리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수천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새만금 등 전북의 성장 기반이 충분하다며 메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북도가 도민 편의 증진과 열린 도정구현을 위해 청사를 전면 개방합니다. 전북도는 오늘 이원택 지사가 청사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출입과 관리 조항이 담긴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훈령이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도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 내 부서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무소속 손문선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 등 6명이 교섭단체 구성조례를 오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정당 및 의원 정파 간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13일부터 열립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오늘 첫 확대 간부회의를 가졌습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부서가 얽혀있는 복합 사업의 경우 칸막이 행정을 과감히 깨고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을 분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이 98%를 넘겼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차례에 걸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자 136만 8천여 명 가운데 135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급 금액은 2,991억 원이며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장마철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년째 수해를 입었던 익산 북부권 주민들인데요. 최정호 익산시장이 현장 소통의 날 첫 번째 방문지로 낭산, 산북천 등 수해 복구지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올 장마철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수년 전 집중호우에 제방이 무너져 수해가 발생했던 익산 낭산 산북천입니다. 이후 국비 등 334억 원이 투입돼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5km의 하천이 정비되고 교량 6곳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천폭은 최대 80m까지 넓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률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량공 및 축제공 등 우기철 대비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익산 망성면 화산지구. 이곳 역시 수년 전 장마철 때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348억 원이 투입돼 개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과 배수문을 만들고 9.7km의 배수로를 구축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올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올해도 피해를 입을까 봐 예방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수지가 적으니까 이 유수지를 넓혀주시는 것이 우리는 농민으로서 제일 것이었습니다. 민선 9기를 맞아 최정호 익산시장은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로 산북천 등 수해 복구지를 선택했습니다. 집중호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만큼 피해가 컸던 북부권이다 보니 장마철을 맞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물을 여기 퍼내서 그 유수지의 용량을 이렇게 그릇을 비워놔야죠. 그래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막 펌핑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장마철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는 익산 북부권 주민들. 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하천 개선 사업 추진은 물론 올 장마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심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합니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 교통, 교육, 재해, 소방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했습니다. 시는 이번 도입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에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 자활센터와
한마음 지역 자활센터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합니다. 시범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 자립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 근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기관은 현재 23개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200여 명이 자활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종자 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도와 방축도, 비안도 일원에 2억 600만 원을 들여 갑오징어 종자 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시는 이번 방류로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에 강태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도의회는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을 조율할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강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전반기 주요 과제로 행정혁신과 미래신산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의회 운영 방향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제1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가 1년 가까이 길어지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교통 불편은 물론 인근 상가들은 매출 감소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당초 발견하지 못한 지작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 금강동 1원.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를 서행하며 지나갑니다. 공사 먼지가 곳곳에 날리고 소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2개의 차선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4월 수질오염 사고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관로와 안반 등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완료 예정이던 공사는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 사업비도 기존 15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교통 통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예전과 달리 한산합니다. 공사 현장으로 차량들이 우회해 지나가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불편한 정도 말로 안 돼요. 그다음에 오질 않는 거야. 중앙선을 갖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꼴이 다 떨어버린 거야. 오질 않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의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애초에 사전조사를 조금 더 명확히 했었더라면, 그리고 이걸 설계에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기본 사전조사랑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더 추가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고요. 익산시는 1980년대 조성된 도로라 기존 기록과 다른 지작물들이 발견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사안별로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당초 공사 설계 때부터 도로 밑에 있던 지작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이용한 분양권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가계약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행사 등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산군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조 서류나 사기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원비를 부풀려 받거나 거짓 과대 광고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올 2분기 도내 학원 1,437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학원비를 부풀려 받거나 거짓 과대 광고를 한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법규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문제가 적발된 108곳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방사선사로 근무했으며 숨지기 전부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출근하기 싫다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시장 면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동자 5명은 최근 취임한 김재준 군산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시장 측으로부터 면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다른 일정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군산시가 보호센터를 직영화하면서 고용 승계 대신 공개 채용을 추진해 일자리를 잃었다며 110일이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첫 농업 전용 위성이 운용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위성이 가동되면 전국을 사흘 단위로 촬영해 농업과 산림관리, 재난 대응, 기후변화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성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으며 7일 오후 4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 펠컨에 탑재돼 발사됩니다. 새만금의 간척진흥업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 센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에 200억 원이 투입돼 연구 부속시설과 100헥타르 규모의 시험 재배지를 갖췄습니다. 전북도와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특유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작물 재배 기법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9,430헥타르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시설 투자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3분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 400억 원을 포함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150억 원, 벤처기업 육성 자금 40억 원 등입니다. 신청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은행이 신입행원의 7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2일 신입행원 정식 임용식을 열고 금융 일반과 IT 디지털, 통계 등 3개 분야 신입행원 2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지역 인재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에도 전체 21명 가운데 17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등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영화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시는 군산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1에서 3분 분량의 자유로운 영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구글 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는 4편의 수상자를 선정해 모두 40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행정인턴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원자 620여 명이 몰려 15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이달 말까지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징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체납세 징수율과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9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원광대가 도내 대학 중 처음으로 독일에서 세종학당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원광대는 신규 세종학당 지정 공모에서 독일 레겐스부르크 지역의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광대는 세부와 호치민에 이어 세 번째 세종학당 운영을 맡게 됐으며 조만간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하절기 건강챙김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50세대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 열무김치, 간편 삼계탕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김동률 씨가 직접 수확한 찰보리 2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찰보리는 김동률 씨가 한 해 동안 재배해 수확한 것으로 지역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